안녕하세요, 땡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식프입니다. 오! 전통 바게트, 전통 프랑스 빵 하면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빵의 우리가 본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게트 같은 경우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이기도 한데, 원래 옛날부터 프랑스에서도 제빵사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빵을 느리게 만들어 왔으나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빵을 좀 빠르게 발효시킬 수 있는 이스트라는 게 개발됐고, 그거 넣어서 빵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나 쉽고 빠르게 빵을 부풀리고 구울 수 있는 생산성이 좋아진 거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많은 제빵사들이 옛날처럼 힘들게 르방을 키워서 빵을 오래 발효시켜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타협을 한 거죠. 이스트를 아예 안 넣고 만들 수도 있지만, 프랑스에서도 이스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 발효 중인 르방만 넣고 만드는 빵집은 시골 마을에 소수의 이런 마을을 책임지는 좀 제빵사들, 뭐 일주일에도 뭐 두세 번 빵을 만드는 정도의 그런 아티잔 베이커리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전통 맛을 추구하는 데가 있죠. 근데 파리라든지 뭐 리옹이라든지 뭐 보르도라든지 도시의 빵집에서는 이스트를 빼고 나면은 생산성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르방이라고 하는 천연 발효종을 안 쓰는 집도 너무나 많고요. 프랑스에서도.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빵집들이. 아예 르방을 쓰지 않는 집도 있고, 프리믹스를 쓰는 집도 많이 나왔고요. 냉동 생지를 써서 만드는 빵집도 이미 전국의 85%. 프랑스에서는 법으로 전통 바게트라는 거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만들었을 때만 쓸 수 있게 제빵법을 1993년 9월 13일에 아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전통빵, 전통 바게트라는 라벨을 쓸 수가 없어요. 밀가루 자체를 전통 밀가루를 사용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Farine de Tradition Française라고 하는 프랑스 전통 밀가루를 써야지만 된다라는 그게 첫 번째 규정이고요. Farine de Tradition Française라고 하는 밀가루에 속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단 일체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건데, 식품 첨가물이라고 규정 짓는 범위가 이제 화학 첨가물이에요. 비타민 C, 뭐 E300 이런 거. 근데 보통 다른 밀가루에 보면은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밀글루텐, 말트, 알파밀라제, 헤미셀룰라제. 이런 거는 제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밀가루 제분소들이 밀가루를 만들고 나면 그걸로 테스팅을 해요. 근데 자기네 만든 밀가루가 그 해 농장의 이 퀄리티에 따라서 빵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소량씩을 섞어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빵오르방이라고 하는 천연 발효 빵의 기준은 뭐 밀가루 1kg당 생이스트가 2g까지만 허용한다라는 규정을 했어요. 천연 발효 빵이라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 전통 바게트라고 하는 거는 뭐 이스트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재료, 바게트 트라디션 프랑세즈라고 하는 프랑스 전통 바게트가 반드시 르방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플리시라는 발효종을 만들 수도 있고, 발효 반죽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들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된 밀가루가 프랑스 전통 밀가루라면 그거는 다 들어가요. 일단 프랑스는 그렇죠. 또 법의 나라다 보니 그렇죠. 세세한 것까지 다 법으로 정해놓고. 프랑스가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타협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제빵사들이 아직까지 그 전통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전통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빵을 만드는 제빵사들이 프랑스에는 많고 그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요. 트라디션이라는 라벨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뭐 전통 밀가루죠. 그거는 쉬운 게 밀가루 포대에 이미 적혀 있어요. 트라디션이라는 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뭐 크루아상을 만들든 뭐 슈를 만들든 갤레트를 만들든 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트라디션이에요. 문제가 어떤 매장을 가보면 아예 프랑스 밀가루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프랑스 스타일로 만들어서 프랑스 전통 바게트라고 쓰는 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우리에게는 미소하고 된장국은 완전 다르잖아요. 김치하고 김무치는 완전 다르고요. 김밥하고 스시는 완전 다른 거예요. 파워차이랑 김치가 똑같다고. 그렇죠. 욱하겠죠, 다들.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프랑스 전통 바게트는 프랑스 전통 밀가루로 만든 바게트다. 미국에는 한인마트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재료들 웬만한 거 다 구할 수 있거든요. 현지에서 나는 것들도 있고. 그래도 한국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모든 재료가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도.
그래서 항상 한국산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김치가 미국에서도 배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안 나요. 한국 그 김치의 그 맛이 안 나와요. 저도 그건 유학할 때 해봐서 알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막 김치를 그냥 중국산 배추, 그때 이제 슈시노아라고 하는데 맞아요.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놔도 이건 김치가 안 돼요. 차라리 양배추로 양배추 김치를 만들어 먹는 게 낫지. 그쵸. 진짜 김장을 하기에는 안 맞아요. 근데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산물이라는 게 그 지역 그 때로와에서 나오는 그 맛을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구현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커피도 그렇잖아요. 커피도 원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향과 맛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재배해가지고 로스팅 정도만 맞췄다고 해서 그 향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원두 같은 경우는 그 농장명의 농부 이름까지 해서도 해요. 스페셜티 같은 경우. 그렇죠, 많이. 근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밀가루를 써서 만들든 저 밀가루 써서 만들든 맛 차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맛을 그렇게 구별해내시기는 쉽지가 않고 뭐 아무래도 뭐 커피처럼 약간 기호식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리 먹든 저리 먹든 내 입맛에 맞으면 맛있는 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빵을 평가할 때는 그냥 입안에서 느낄 수 있는 뭐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외형도 보죠, 크러스트도 보죠, 향도 보죠, 속결도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커피를 따지면은 거의 커핑하는 커핑 테스트 하듯이. 테스트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냥 밖에서 아메리카노 즐기시고 라떼 즐기시고 뭐 누구는 별다방이 맛있고 누구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소비자분들 그런 거 있어요. 디테일하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제 원래 이전 밀가루를 하다가 포리쉐로 바꿨잖아요. 이 바꿔 넘어가면서 심지어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고 나서부터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래처들이 있어요. 빵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맛있어요 라고 해서 하나 사시던 분들이 두 개를 사는 재료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맛있어야 되거든요. 맛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맛을 정말 전통의 맛에 맞춰서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있을 거고 장비도 있을 거지만 재료도 중요하다. 이렇게 약간 러스틱하게 만들었으니까 약간 전통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주얼로 많이 갈 수 있는데 실제 그 전통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것부터 와서 지켜온 그 제빵법이잖아요. 전통을 지켜냈다라는 거는 단순히 제빵사들만 그 공정을 지켜왔다라는 게 아니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지금 7대째 그 재분 과정을 절대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농가들도 진짜 돈 벌려면은 뭐 화학비료 쓰고 그냥 막 무작위로 밀 키우면 되겠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밀을 생산하는 걸 지키고 있다는 거, 이게 전통인 거죠. 그리고 이제 포르쉐의 미팅을 갔을 때 거기 이제 회장님이 하셨던 게 많이 팔려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제대로 팔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오늘 어차피 많이 팔고 있다. 네가 거기서 많이 팔아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프랑스 전통 방법으로 정말 아띠장 불랑제리가 많아지는 게 목표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뚝심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팔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 없이 쭉 끌고 나가는 거죠. 프랑스는 하루에 바게트를 막 거의 몇백 개, 뭐 큰 데는 몇천 단위로 뽑아내는데 한국은 사실 많이 뽑아내는 곳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작게 시작하셔서 이제 막 프랑스 빵들이 시작하는 단계라 대량 생산보다는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 하시는 게 이게 이 문화가 저희도 생겨서 오래 갈 수 있는 그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프랑스 밀가루로 배우셨던 분들은 그래도 좋은 재료를 쓰시려고 하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프랑스 밀가루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정말 프랑스 빵, 프랑스 전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좋은 재료, 뭐 저는 사실 포르쉐를 파는 입장에서 포르쉐를 써주셨으면 좋겠지만 포르쉐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 트라디숑 제품을 써서 하신다면은 이
좀 더 시장이 커지고 서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포르쉐 밀가루를 이야기는 하면서 드러내면서 타 브랜드의 밀가루나 재료를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재료가 이런 재료입니다라는 거를 저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제빵사분들이 선택하시든지 원가에 맞춰서 재료를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더 좋은 빵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빵을 그냥 사 먹었다면, 빵이 있으니까 사 먹었다면, 지금은 이게 어떤 빵인지 알고 좀 더 그 맛에 깊이 있게 소비자들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뭐 빵만 보지도 않죠. 사실은 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보지만, 일단 가장 음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맛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소비자들도 이제 그 맛들을 이제 찾거든요. 네네. 맛집, 괜히 맛집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괜히 뭐 홍보성으로 만드는 맛집들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게 사실 이분들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다. 방향이, 소비자들이 이제 보는 방향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3년? 이 정도 사이에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 거라 우리가 좀 더 실제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포인트를 그 부분에 좀 잡아서, 물론 원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소비자한테 어떤 만족을 줄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재료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더